픽사 영화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픽사 영화는 무조건 챙겨봐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픽사는 뭔가 기대가 안 되냐. 버즈 라이트이어는 1995년에 처음 나온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스핀오프 영화인데요. 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디즈니 픽사의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버즈 라이트이어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제 생각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디즈니 픽사 로고가 나오고 난 직후인 첫 장면부터 내리막을 향합니다. 진짜로 로고 나오고 난 직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걸까야 할까요? 일단 이걸 왜 굳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 그냥 토이스토리는 토이스토리대로, 라이트이어는 라이트이어대로 각자 개성이 강한 영화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왜 같은 세계관의 영화라는 걸 굳이 확정시켜줬을까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이미지 뭐야? 진짜 누가 그랬어? 토이스토리 안 봤냐? 앤디가 봤던 영화라고요? 그럼 이 모든 일은 버즈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닌 그저 연기일 뿐이라는 소리인 거네요? 예를 들어 아이언맨을 보러 갔는데 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페이스 레인저 버즈 라이트이어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이건 그냥 영화일 뿐이다, 그저 배우가 연기하는 것 뿐이다 라고 처음부터 초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기대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영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버즈 라이트이어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당신이 기대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개봉 전 라이트이어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트이어는 토이스토리 유니버스에서 스타워즈라고. 저도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기대하고 들어갔었어요. 개봉 전에 영화에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잘못된 것 같아요.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주 특공 전사라던가 외계인, 행성, 레이저총,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세상 모든 아이들이 시드조차도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적으로부터 우주를 수호하는 스페이스 레인저 더 버즈 라이트이어. 하지만 이 영화는 외딴 행성에서 고립되어 탈출을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 정도면 스타워즈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 탈출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다스베이더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스타워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버즈 라이트이어로 이거밖에? 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의 영화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가 아닌 한정된 공간 어떻게 나가지? 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영화를 뻔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버즈 라이트이어로 영화를 만든다면 스토리가 뻔하더라도 관객이 원하는 걸 보여주고 다양한 캐릭터 관계에 집중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타워즈 7편은 사실 첫 번째 영화를 다시 만든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뻔하지만 관객들이 원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럼 다양한 캐릭터 관계라고 아까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냐? 스타워즈는 루크, 다스베이더, 요다, 한솔로, 추바카, R2D2, 3PO, 레아공주, 보바펫, 오비완, 자바, 자자빙크스 개성 만점 한 명 한 명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토이스토리도 마찬가지죠. 버즈 라이트이어는 버즈,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고양이밖에 없을걸요? 캐릭터들이 기억에 남질 않아요. 한 명은 할머니인데 막 나가, 그게 다야. 한 명은 펜에 집착해, 그게 다야. 이지는 우주를 무서워해. 왜? 아마 영화 본 사람들은 내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기억났을걸요? 이게 고쳐지려면 제 생각엔 계속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보단 버즈와의 관계가 훨씬 깊은 캐릭터들로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 하나하나가 모두 버즈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에요. 일단 이지는 그냥 버즈 절친의 손녀일 뿐 버즈가 사실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이지는 우주를 무서워하는 설정이 있는데 이걸 버즈랑 연관을 시켰으면 훨씬 깊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샤 호순과 버즈가 우주 탐험을 하다가 이렇게 고립되어 가족과 떨어진 것을 듣고 그 뒤로 우주를 떠나는 것에 대해 줄곧 무서워했으면 어떨까요? 자신의 할머니와 버즈의 과거 미션으로 인하여 이지의 공포증이 생긴 것.
그러면 버즈도 이지를 챙겨줄 이유가 단순히 엘리샤의 손녀이기 때문에가 아닌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를 보고 책임감이 생겼을 거죠.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데, 버즈랑 무슨 관계야? 호손이랑 무슨 어디서 나온 거야? 누구세요? 왜 우리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영화의 가장 초반에 버즈가 무시하던 신입이 있었어요. 그 신입이 나이를 먹은 거야. 62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로. 그래서 성격이 괴팍하고 막 나가는 이유가 신입 때 버즈가 자신에게 하는 그 태도가 영향을 끼친 거야. 보고 배운 거지. 그래서 신입은 은퇴한 베테랑이 되었지만 이젠 새파란 버즈가 우스워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것 또한 버즈랑 연관이 생기는 거죠. 버즈로 인해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고, 버즈는 그걸 보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할 수 있고, 그것으로 둘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새파란 신입과 막 나가는 베테랑의 갭 차이를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냥 랜덤하게 믹스 매치가 아닌 진짜 깊이 있는 관계를 줬으면 합니다. 예. 실수를 많이 하는 팬 집착남? 말고는 아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이쯤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긴 했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주 영화인데 왜 인간만 나와? 맨인 블랙을 보러 갔는데 사람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얘는 외계인으로 만들었거나 로봇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데릭 나오더만 데릭을 단순한 개그 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메인 캐로 대체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실수투성이 로봇이 팬 집착남보단 훨씬 더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양이도 로봇이지만 현대에서 볼 수 없는 무언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주, 외계 테마를 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고양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요즘 디즈니 픽사 전반적으로 좀 캐릭터들이 예전 캐릭터들에 비해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너무 오바스러워요. 이 스왁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척을 많이 해요.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상황과 상관없이 뜬금 귀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고양이에게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를 보고 이제 쫓아가요. 그리고 3초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관객 반응이 딱 그런 반응이었어요. 이게 웃긴 것도 아니고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무리수 뇌절 느낌? 장난감 굿즈를 팔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뮬란에서 용은 귀척하지 않아도 충분히 호감 가는 서브캐였단 말이에요. 귀척하는 캐 말고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고양이에 대한 두 번째 불만은 너무 만능이에요.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이 고양이로 모든 위기를 해결해요. 60년 동안 못 푼 연료 문제? 해결. 경비에게 걸렸다? 해결. 우주선 키가 없다? 해결. 문이 굳게 닫혀있다? 해결. 치트키 같아요. 그냥 고양이에 집가기 버튼을 하나 달아주지 그랬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도 한계는 있잖아요. 기능을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주고 그걸로 상황 해결을 하면 좋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악당이 있죠. 저그는 솔직히 반전이 아닌 느낌? 이미 토이스토리2에서 저그가 버즈에게 내가 네 애비다를 시전한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나쁜 놈이 아니겠구나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상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가 나온다? 그건 아닐 테고. 그럼 하나밖에 없겠네. 욕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저냥 무난. 이게 버즈랑 저그랑 싸울 때 저그에게도 싹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그가 목표를 성공하기 일보 직전인데 저그 고양이가 갑자기 버즈를 도와줘요. 왜? 새로운 버즈가 좋아서요. 아니 버즈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평생을 함께하면서 목표를 동일하게 했을 텐데 이 싹스는 한 번도 버즈가 얘기하는 가족, 친구들이랑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거의 왜? 그냥 수준? 그러더니 평생을 함께한 동료를 저그가 그냥 죽입니다. 한순간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엔 저그 고양이는 그냥 나쁜 고양이로 놔두고 버즈 고양이 대 저그 고양이가 싸우는 장면이 들어갔으면은 더 코믹하고 어울렸을 것 같아요. 더 기억에도 남고. 그 귀염둥이 둘이서 싸우는 장면이 얼마나 웃기고 재밌겠어. 그런데
그러다가 버즈가 저그랑 싸우다가 모르고 저그 고양이를 죽인 거야. 그러면 저그가 동료를 죽인 버즈에 대해 증오심과 복수의 감정이 더욱더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보다 보면 나사가 하나씩 빠진 것처럼 억지스럽고 여기서 왜 저래 하는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보여요. 제가 자주 말하는 요즘 픽사의 고질병이라는 게 있는데 기쁨, 슬픔, 화남 등 부드럽게 여지지 못하고 너무 쉽게 감성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것. 마치 형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았어 바보야. 뭐? 바보? 우리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화가 날만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를 내야 스토리가 진전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느낌? 정말 실수로 보여서 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료통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건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갑자기 때려놓고 아 미안 실수로 주먹이 나갔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유가 없어요. 발사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보고 성급하게 눌렀다가 알고 보니 연료통 발사 버튼이었다던가 이런 사소한 데에서 개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오타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성격을 막 따라하잖아요. 막 옆에서 봤을 때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좀 그런 느낌? 그래놓고 스토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위기도 잔뜩 넣습니다. 그 이지가 우주 공포증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추가적인 위기가 왜 들어갔을까? 그 두려움 자체가 위기가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경험상 두려움 극복이라는 것은 뭐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로 극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다가 죽을 뻔하면은 와 씨 거봐 내 말이 맞았어 두 번 다시 이거 안 해 하고 더욱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 반대편 입구를 놓쳤다 혹은 삭스를 놓쳤다 그런 위기를 넣을 거면 내용이 지장이 생기긴 어떠던가 그냥 곧바로 잡아요. 또 이게 영화에서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들어가 있는 걸까? 뭔가 스토리를 써놓고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스토리가 아무 상관없는 위기를 넣는 느낌? 필요가 없으면 그냥 빼버려 제발. 그렇게 해도 전혀 극적이지도 않고 방해만 되니까 그냥 보여주려는 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개가 억지스럽거나 무의미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90년대 디즈니 영화를 보면 훨씬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디즈니 영화는 항상 뭔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모강 랄프 2, 떠나보내는 친구를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주토피아, 차별은 옳지 않다. 버즈 라이트이어에서는 실수를 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너무 전개가 억지스럽고 캐릭터들이 호감이 안 가다 보니까 다 빌런이야. 마치 조별과제 노답들만 모여있고 버즈가 조장인 느낌. 실수를 해도 괜찮아의 메시지가 있다면은 실수를 해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다던가 나쁜 일이 생겼으면은 그걸 자기 자신이 극복을 하는 걸 보여준다거나 버즈 라이트이어에서는 누가 실수해도 버즈가 다 수습을 해주니까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 결혼이 이제 나오는데 난 또 이게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키스씬이 나오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동성 결혼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에? 어떻게? 어디서 났어? 늙어서 배가 나온 걸 표현한 건가? 결론은 전체적으로 스토리, 캐릭터, 감정선, PC조차 모든 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맞춰진 퍼즐 느낌이에요. 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최악의 영화인 것처럼 안 좋은 것만 이야기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비주얼은 정말 명불허전이에요. 역시 디즈니 픽사. 또한 크리스 에반스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는 일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지만 그냥 연출이나 방향성이 조금 아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은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팬이 아니더라도 즐기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라따뚜이나 워리, 업과 같은 길이 남을 픽사 명작을 기대하고 간다면은 실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 쿠키 영상은 3개예요. 그중 하나가 마치 속편을 예고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뭐 아마 속편은 안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뭘 하나요. 영화를 즐겁게 보셨으면 다행이네요.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좋아요 받고 구독하기 받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